지금부터 본론 시작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네, SH님 기시다로 교체라고 하셨어요. 야, 그러게 말입니다. 기시다로 교체 할 수 있을까요? 자, 기시다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그러면 우리 그거 한번 해볼까요? 모닝 컨설트 여론 조사, 요즘에 이 모닝 컨설트 여론 조사가 잘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6월 5일 것까지밖에 안 나왔습니다. 7월 달께 아직 안 나왔어요. 매월 업데이트 된다고 돼 있는데 7월에는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7월 데이터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안타깝네요. 네. 블랙스완님께서는 마음 같아서는 광화문에 효수하고 싶다고요. 그러게요. 예. 로이도스님께서는 재미있는 얘기 하셨어요. 어차피 윤가가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한 수구 세력의 말도 안 듣기 때문에 절대 안 내려올 겁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힘당 입장에서는,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시끄럽게 윤석열을 내보낸 것이 아니라 윤석열을 조용히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내부 인사로 예컨대 한동훈이든 나경원이든 이런 사람으로 질서 있게 교체하고,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시즌2를 이끌어가는 게 자기들로서는 제일 좋은 시나리오 아닙니까? 민주당한테 정권을 넘겨주지 않는 거.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이죠. 죽었다 깨나도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버티는 순간, 특히 후계자가 한동훈으로 정해지는 순간 윤석열은 야, 나 그렇게는 못해 라고 할 가능성이 현재 제일 높아져 있어요. 그러면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수구적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싶어도 소란을 일으켜가지고 지난번처럼 탄핵 집회를 일으켜가지고 끌어내리기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최대한 조용히, 최대한 부드럽게, 최대한 스무스하게 이렇게 교체를 하고 싶을 텐데 그게 잘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런 말씀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영희 TV에 벌레들이 아작 한다고요? 아이고,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고생 많이 하시겠네요. 여러분들 가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얼른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아까 제가 잠시 소개해 드렸듯이 한동훈 특검법입니다. 자, 한동훈 특검법. 자, 이 한동훈 특검법이 한동안 조용했었어요. 조국혁신당에서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제출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뒤에 진척 상황이 없어 보였습니다. 지난달인가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이 한동훈 특검법을 7월에 처리하자 그런 협의를 했다라고 합니다만 사실 또 조금 흐지부지 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최해병 특검법 여기에 더 방점을 찍고 힘을 쓰다 보니까 한동훈 특검은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랬던 한동훈 특검법이 최근에 다시 한번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의 댓글팀 때문이죠. 이 한동훈 댓글팀이 지금 한동훈 특검법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고 필요성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요, 어떻게 됐든 언제가 됐든 이 한동훈 특검법이
관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한동훈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한동훈 특검법이 제정이 되면은 당장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여론조작팀 문제죠. 딸 입시 비리나 아들 학폭 문제,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고발사주 문제라든지 윤석열 징계취소소송 고의 패소 문제라든지 뭐 할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말 그대로 한동훈 스스로가 지가 그렇게 많이 떠들어댔던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법 리스크를 고스란히 자신이 되돌려받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뭘 해도 적당히 해야지 지나치고, 아니 지나친 정도가 아니라 비인간적일 정도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자, 빠르면 한동훈 특검법 7월 중에 처리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특검법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기 시작한 거는 최근입니다. 바로 이 장해찬이 한동훈에 대해서 폭로전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김건희 댓글팀으로 시작된 이 폭로전은요, 어느새 한동훈 댓글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현재는 김건희 댓글팀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한동훈이 장관 시절에 사설 여론조성팀을 운영했고 그 사설 여론조성팀이 커뮤니티 등의 각종 게시글과 영상을 배포했다라는 폭로로 현재 이어진 상태입니다. 장해찬이 직접 얘기를 했죠. 이 같은 경우는 JTBC에 탁 나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이 장관 시절에 법무부 밖에 사설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 커뮤니티 등의 각종 게시글이나 영상을 배포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 소위 말하는 한동훈 던킨 사진, 던킨 도너츠 있었던 사진, 줄 서가지고 던킨 도너츠 기다리고 있는 그 사진, 그거 역시도 사실은 짜고 친 거였다. 라는 폭로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던킨 사진 얘기도 지금 막 떠돌고 하죠. 예. 자, 지금 장해찬의 폭로는요, 지금 거침이 없습니다. 한동훈이 침묵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이 침묵을 하면은 침묵을 할수록 계속해서 한마디씩 더 꺼내놓고 있어. 야, 내 말이 사실이 아니면 고소해. 고소하란 말이야. 왜 고소를 못해? 내 말이 사실이니까 고소 못하는 거지. 자식, 쫄았구나. 예, 지금 현재 장해찬의 태도는 딱 이거죠. 야, 동훈아, 쫄았니? 쫄았지? 쫄았지? 동훈아, 너 쫄았구나. 라는 식의 태도이죠. 그런데 장해찬이 이렇게 설치고 있는데 한동훈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손을 놨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꼼짝을 못한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지금 뭐 자, 장해찬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다섯 가지의 네 가지 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딱 공개를 합니다. 딱 공개를 하면서 2023년 5월 16일, 2023년 6월 2일, 2023년 7월 29일, 2023년 11월 6일 이렇게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장관님께 보고드림, 컨텐츠 기획 제작해서 활약상 보고 중,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라고 대놓고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평소 때 같으면 한동훈 이거 보고 가만히 있을 애가 아니죠. 고소고발을 남발해도 한 100번쯤 남발했을 겁니다. 근데 장해찬의 폭로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말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장해찬은 계속해서 발언 수위를 조금씩 높입니다. 뭐라는 거야? 예. 나 고소해봐. 고소해보라고. 내 말이 거짓말이면 고소해봐. 고소해. 왜 고소 못해? 이런 식이지. 자, 지금 상황에서 장해찬은 목소리가 어디까지 높아져 있느냐? 앞서서 공개했던 저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메시지의 수신자가 실은 나야. 나한테 저거 해달라고 요청한 거야. 자, 당시 내가 여당 최고위원이었는데 누가 나한테 저걸 해달라고 요청했겠어? 그럴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니었겠어? 걔 누구냐고? 한동훈 최측근이야. 라고까지 폭로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자, 이거는요, SBS 김태현인가요? 김태현의 라디오인가요? 하여튼 뭐 거기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관련 영상 한번 보실까요? 그 당시 제 신분은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 최고위원에게 수시로 이런 지시 내지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평범한 사람이었을까요? 아, 그럼 요청은 그러면 다른 여기 이제 보면은 어제 5월 16일, 6월 2일, 7월 29일 2023년이에요. 뭐 이렇게 좀 11월 6일 작년이군요. 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했는데 수신자는 그럼 장 최고입니까? 네. 발신자는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닌 거죠. 그 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그 측근이 장 최고한테 요청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요. 네. 사실 지금 한동훈 후보의 측근이다 캠프다 하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보다 제가 훨씬 더 먼저 같이 일을 했었으니까요. 예. 이것 역시도 댓글팀이 있다더라. 근데 저는 댓글팀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이런 여론조성팀이 있다더라. 실제 법무부 장관의 업무 수행 범위를 넘어서는 커뮤니티나 뭐 유튜브에서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있다더라 들은 것이 아니라 그 팀이 직접 저에게 많은 요청을 하고 제가 동반적으로 수행을 해줬었기 때문에 물론 저는 그때 신분이 어쨌든 민간인이었습니다만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과연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 때부터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정치 행보나 대선을 준비한 것이 아닌가.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만약 제 개인 감정의 문제였다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자극적으로 막 공개했겠죠. 하지만 그때 이런 폭로나 제보가 이어지게 되면 전체 총선에 피해를 끼칠까 봐 우려되어서 저는 총선 기간 내내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어떤 비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때. 그리고 이런 의혹 제기나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총선에 누가 될 만한 발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제 지역을 제외하면. 전체판에 대해서 네. 인터뷰도 거의 안 했고요. 예. 다만 지금은 이제 전당대회라는 또 다른 검증의 무대이기 때문에 저도 전대를 해봤습니다만 이 당 지도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검증이나 온갖 과거에 대한 것들은 이 본인이 겪어내고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뭐 이런 텔레그램 메시지가 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 메시지가 뭐 사실이다 아니다 이거 네가 조작한 거 아니냐 캡처를 열어봐라 이렇게 대응은 못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제가 한동훈 후보와 얼마나 오래전부터 같이 일했는지 모르는 뒤늦게 줄 선 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분들이 자극적인 발언을 하면 할수록 한 후보에게 불리한 증거가 하나둘 오픈될 뿐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고소하면 해결되는 문제이고 항상 기민하게 법적 대응을 했던 한동훈 후보와 그 캠프에서 뭐 AI 음성도 고소하시고 일반 평당원도 고소하셨던 분인데 저한테 고소를 못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이분도 개혁을 말하지만 사실은 예전부터 여의도 문법을 굉장히 많이 썼구나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그런 차원만 된다 해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TV토론에서 한 후보가 나는 그런 거 요청한 이유가 없다. 아니다라고 선을 걷습니다. 그런데 장 최고는 그 말이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일주일 내내 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면 한 후보가 직접 저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게 너무나 이상한 일이고요. 제가 이 여권이나 전체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서 그냥 국민의 알 권리, 당원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이 정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당시 제 신분은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 최고위원에게 수시로 이런 지시 내지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평범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럼 요청은 그러면 다른 여기 이제 보면은 어제 5월 16일, 6월 2일, 7월 29일 2023년이에요. 뭐 이렇게 좀 11월 6일 작년이군요. 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했는데 수신자는 그럼 장 최고입니까? 네.
발신자는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닌 거죠. 그 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그 측근이 장최고한테 요청했다. 네. 그럼 그 측근이 이거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한 겁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많이 했고 예. 그 측근의 정체가 드러나면 예. 아 이거는 꼬리 자르기가 안 되는구나. 예. 정말 가까운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에게 만약에 법적 내가 대응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보셨죠? 요즘 뭐 장해찬이 지금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아우 너무 신나요. 장해찬이 한동훈하고 뭐 좀 많이 좀 상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 이제 조패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사실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자기 필요할 때는 되게 가까운 척을 하지만 좀 활용도가 떨어지면은 정말 가차없이 사람을 팽시키는 그런 태도를 좀 많이 보입니다. 저도 가끔씩 여러 가지 몇 번 뭐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의 사이가 갈라지게 돼서 만약에 장해찬이 윤석열 쪽의 편을 쓰게 된다면 야 이거 한동훈은 아마 장해찬을 뭐 아주 매정하게 내칠 테인데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일이 정말 생기네요. 아무튼 장해찬의 활약 요즘 대단합니다. 계속해서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점점 스모킹건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메시지가 그냥 받은 메시지인 줄 알아? 내가 수신자야. 나보고 이거 하라고 하는 거라고. 나보고 이거 하라는 사람이 누구겠어? 누구겠니? 라고 하면서 전직 공무원 혹은 현직 공무원일 수도 있었어요. 라는 말까지 나갑니다. 만약에 이 단계까지 뭔가 폭로가 나오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 상황이 완전히 급변하게 되는 겁니다. 한동훈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군가, 만약에 전현직 어떤 공무원이었다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그때는 심각해지게 되죠. 자, 근데 이 대목에서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그 SBS 김태현 변호사,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그래, 장해찬 네 말이 맞다 치고 그게 뭐 잘못됐니?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묻습니다. 변호사라는 놈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대단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건 모른다고? 참.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장해찬이 떠들고 있는 그 얘기가 비록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한동훈은 불법 아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기기묘묘한 공작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걸 그대로 보고 넘어가지는 않겠죠. 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은 곳에서 여러 가지 지금 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기사들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제목이 뭐였느냐? 판 커진 댓글팀 의혹이에요. 판 커진 댓글팀 의혹이라는 그런 기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조선일보에서도 이런 제목을 썼어요. 판 커진 댓글팀 의혹. 근데 이런 기사 제목을 쓴 데가 언론사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도 한 대여섯 군데 이상 이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말 그대로 이 댓글팀 의혹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김건희와 한동훈 사이에서 약간 친실 공방 비슷하게 진행되던 것이었는데 아니야 이거 특검해야 돼.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 특검해야 돼. 라는 대목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특검을 하게 되면 한동훈 쪽한테 상당히 불리할 겁니다. 왜? 댓글팀을 운영을 했든 그게 댓글팀이든 여론조상팀이든 아니면 여론조작팀이든
그거를 김건희가 직접 운영했을 수는 없거든요. 중간에 누군가 한 사람이 실무자로, 실무 책임자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하다못해 김건희 고모라고 하는 김혜선 목사가 끼어있든 김상진이가 끼어있든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라도 끼어있기 마련이지 바로 연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한동훈으로 연결되는 그런 루트는 많아도 김건희한테 바로 연결되는 루트는 없을 가능성이 높죠. 즉 특검이 돌아가게 되면 김건희는 어떻게 이 부분, 이 댓글 부분만 말씀드린 거예요. 댓글 부분만 한해서는 김건희가 빠져나갈 구멍이 좀 있는데 한동훈은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죠. 물론 한동훈이 걸리면 결국에는 김건희까지 가게 되겠지만, 그죠? 아무튼 판 커진 댓글팀 의혹이라는 기사가 지금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한동훈 특검의 법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여기에는 이준석도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가 볼 때는 김건희도 운영했다, 한동훈도 물론 운영했다, 요렇게까지 나오죠. 일타쌍피 뭐 이러겠다는 건데, 뭐 좋아, 일타상피든 뭐 일타다피든 뭐 다 좋아. 자, 그러면서 조국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무원법 위반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업무방해 등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미 발의되어 있는 한동훈 특검법 안에 요 내용까지도 포함시키겠다. 뭐 한 줄만 포함시키면 되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되어 있는 한동훈 특검법의 내용은요, 이런 것들입니다. 검언유착 및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상고 포기 의혹, 딸 논문 대필 등 입시 관련 의혹, 그 다음에 피의 사실 공표 의혹 등등이에요. 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게 뭐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잔뜩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뭐도 포함시킨다고? 예, 댓글팀 의혹까지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댓글팀이 존재했다는 게 확인만 된다면 여러 가지 법 적용이 가능하다. 실제 사례가 있지 않느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국정원 댓글 사건. 한동훈이 뭐였다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잖아. 법무부 장관인 상태에서 외곽의 댓글팀을 운영했다면 뭐와 똑같습니까? 예, 국정원 댓글 사건이에요. 댓글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 이거랑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적용이 됐느냐?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그 다음에 업무방해,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국정원법 대신에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될 수 있고요.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적용이 됩니다. 왜? 한동훈 지가 정치에 끼어들려고 한 거 아니야. 사전선거운동이에요. 정치활동을 목표로 해서 한 겁니다. 당시 원세훈은 징역 몇 년? 징역 4년. 자, 사례가 있죠. 자, 원세훈 어렵다고? 원세훈 그러면 김경수 지사의 사례도 있잖아요.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도 공직선거법과 컴퓨터 이용 업무 방해였어요. 응? 후보가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최종적으로 무죄가 됩니다만 컴퓨터 이용 업무 방해만 징역 2년이 선고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한동훈 같이 자신의 선거, 자신의 출마,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한 거였다면, 자신이 당대표로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팀을 돌렸다면, 이건 선거운동 바로 걸립니다. 자, 뿐만 아니라 무슨 돈으로 이 조직을 돌려 운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정치자금법이나 국고횡령이나 뇌물 등 기타 여러 가지 법령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금 출처에 따라 가지고 어떤 법이 적용될지 몰라요. 진짜로.
만약에 기업으로부터 받았다면 이건 뇌물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 특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한동훈 특검은 단순히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어졌다라는 말로 설명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제 지금까지는 한동훈 특검법에 약간 좀 주저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더 이상 한동훈 특검법을 뒤로 미룰 이유가 없어진 거죠. 예. 이제 쭉쭉쭉쭉 몰고 나가야 합니다. 예. 결국 한동훈은 자기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일 때문에 이제 자기 스스로 사법 리스크에 빠져드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자승자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리라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는 이 한동훈 댓글이 한동훈 특검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함께 뛰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댓글 조작까지 하는 법무부 장관 역대 본 적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자가 툭하면 이재명 대표를 씹고 다닌다면 우리 절대로 더 이상 넘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우금치님